국민 라디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는 건 아니라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임이 분명합니다. 내려다볼 대상은 없더라도 돌아봐야 할 부모님은 계시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감정의 화수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움, 애틋함, 죄책감 등등이 먼저 떠오릅니다. 단지 함께 산다고 해서 부모님 은혜를 다 갚는 것도 아닙니다. 효도란 무엇이고 부모와의 동거란 또 어떤 감정들을 우리한테 심어줄까요? 핵가족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로 바뀌면서 가족이라는 풍속도 역시 많은 변화를 겪는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 미지근한 듯 뻐근한 만화를 함께 보겠습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균 연령 60세 사와무라 씨 댁의 이런 하루. 네. 마스다미리. 네. 만화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만화책 좋아하시죠? 네. 네, 좋아해요. 예전에 만화방에서 뭐 네. 밤도 새고 이랬었는데 요즘 웹툰이란 게 나와서 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아버지 시로 씨가 스포츠짐 다니는 얘기, 스포츠짐. 여러 가지 양말 말씀드렸는데 되게 이렇게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재미도 있는데 네. 또 좀 에피소드 더 소개해드리면 네. 그 스포츠센터 가면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에 수영장이죠? 첫 도전하는 거예요. 70세인데 네. 그래서 처음 가니까 떨리는 것 같다.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모는 여기서 쓰고 가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수영모를 이제 들고 네. 이제 들어가려다가 어째 그리운 느낌이 드는데? 네. 라고 하면서 그 자기 젊은 날에 처음 입사했을 때 그날 아침이 떠올랐던 거죠.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70세가 돼도 뭔가 네. 새로운 걸 했을 때 네.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스포츠센터를 다녔어요. 스포츠팀 네. 다녔는데 이제 그 젊은 또 일하는 네. 이제 여자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 걷는 게 다르시고 역시 젊을 때 운동 많이 하셨나 봐 이렇게 칭찬을 막 하니까 또 약간 이제 우쭐해 갖고 오버했죠? 네, 젊은 지금도 충분히 젊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그래 30분 더 워킹하다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하다가 TV 보면서 걸을까 이러면서 마침 장기를 하네? 그래서 장기를 딱 누르려다가 젊어 보이셔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도 충분히 젊으세요 하니까 그래 좀 더 젊은 프로를 봐야 되겠다. 네. 그 친구들이 날 볼 테니까. 네, 그래서 네, 막 네. 연예 기사를 볼까, 연예 정보를 볼까 막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네. 아까 그 직원이 오면서 네. 사용법 모르시면 가르쳐 드릴까요? 그런 거죠. 그게요. 정말 딱 지금 주인공하고 같은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저는 어쨌든 스노보드를 오래 탔는데 네. 제 또래에 보드를 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네. 네. 스키나 보드를 아예 대부분이 안 타고 네. 하는 사람이 없는 게 그래서 도저히 같이 갈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맨날 애들을 데리고 다니자니 그것도 또 그렇고 네. 나도 남들처럼 떼보딩도 좀 해야 되겠고 네. 그런데
그래서 이걸 어쩌면 좋을까. 그게 40 중반일 때예요. 네. 그 당연히 없죠. 네. 스키나 좀 타고 그럴 텐데. 그래서 동호회를 들어갔어요. 혹시 상급 타세요? 저는 어디든 다 가요. 그럼 되게 잘 타시는 거네요. 어디든 네. 다 가는데 그 동호회를 들어가서 이제 그 친구들은 차도 없으니까 제 차로 휘니스파크까지 네. 모여서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 저녁을 탔어요. 저녁 타임을 타고 내려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네. 네. 저는 술도 못 먹고 또 거의 그 중에 뭐 최고령에 가까운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앉아서 얘기도 이렇게 좀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운전하고 와서 네. 보드 한 타임 탔지. 술도 안 먹는데 2시까지. 네, 잠깐 또 입이라도 됐으니까 또 졸립고 어지럽고 뭐. 네. 그냥 먼저 잔다고 그러고 잤어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떠들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네. 그 시즌방 같은 데서 이렇게 잔다. 네. 근데 아니 7시에 이 녀석들이 깨우는 거예요. 새벽 스키 타야 된다고. 네,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야 된다고? 타러 올라가는 거지. 네, 이제. 네. 네. 그치 휘닉스 정상에 올라가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아무도 안 밟은 눈을 밟는 그 새벽 스키 맛이 또 있잖아요. 네. 정설 딱 했을 때. 네. 그냥 바로 뭐지? 그냥 뭐라 그러죠? 쭉 내려가는 거 뭐라 그러죠? 직활강. 직활강. 우리는 사시미 카빙이라 그래요. 사시미 카빙이라 해서 사시미 칼로 쫙 훑듯이 이렇게 싹 S라인으로 훑고 내려오는 사시미 카빙 딱 그러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날 오후에 오면서 거의 죽어서 와가지고 집에 와서 한 3일 알았어요. 그 집사람한테 얼마나 놀림을 당하고 언제 철들을 거냐고 그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몸에 어떤 리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동아리 막 들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 동아리에도 또 연령대별로 있어요. 저랑 동갑 자리는 지금 저거 패러글라이딩 해요. 그건 혼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여럿이 가요. 그게 네. 타면 이렇게 한 20-30km를 날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디 홍천이나 양평에서 뜨면 네. 꽤 인제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무리로 있어야지 안 위험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몇이 떠서 가고 하나는 지상에서 다 무전기 들고 있고 지상에서 무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리는 쪽으로 가요. 쫓아가요. 네. 아니 그 낙하산 타고 엉뚱한 데 떨어지면 어떻게 갖고 와요. 그렇구나. 차가 쫓아가야지. 네. 그것도 일종의 때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하려고 들면 거기에 제 동갑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쪽 연령대별로 있으니까 저는 동호회 활동 같은 거 스포츠 이쪽을 여러분들이 조금 꼭 이제 아무래도 패러글라이딩 같은 건 좀 전문성이 필요하고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것까지는 아니래도 뭐라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시간 조절도 되고 그것 때문에라도 규칙적인 생활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 부담은 없으세요? 만약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저녁에 잠깐 뭐 술을 한잔 하는데 술값을 내가 내야 되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런 부담은 없으세요? 회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하시고요. 네. 따로 몇 명을 모여서 밥을 먹을 때는 그 밥값을 내지만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걸 제가 부담하진 않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보통은 이제 부담스럽게 느낀다거나 네. 또 은근히 기대한다거나 그럴 수 이렇게 있죠. 있거든요. 예, 근데 한두 번씩 그럴 때도 있지만 저도 네. 동호회 그런 거는 이제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이렇게 하면 요즘은 이제 이 회비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든 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인 공인 회비 2만 원. 네. 어디든 모임은 이 글쟁이들끼리는 좀 그래요. 네. 무조건 2만 원.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니까. 그런가? 또 제가 아는 사람 주식 모임에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그냥 다 쏜다 그러던데요. 거기 좀 단위가 큰가 보다. 주식이니까 돈 네, 버는 네, 데니까. 네. 우리는 뭐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임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버지가 참 웃기시잖아요. 지금 네. 책에 보면. 근데 처음에 스포츠팀에 갔을 때는 네. 그냥 한번
이제 경험상 이제 갔는데 뭐 두려우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부인한테. 예, 그래서 거기 어랬더니 부인이 뭐 처음 가면 이렇고 모르는 것을 다 물어보라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처음에 그 이제 근육량 이런 거 체크하고 이러잖아요. 체지방 이런 거 체크하고 그래서 그 이제 체중계 재는 데에 올라가서 이걸 쥐고 계세요. 이제 젊은이가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대사가 뭐라고 나오냐면 젊은이요 이런 걸로 대체 나의 뭘 안 나는 건가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딱 이렇게 카드 딱 나오잖아요. 체지방 하면서 집에 와서 계속 그걸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신기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딸이 히토미가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뜬금없이 히토미 너 골격근량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말 되네.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시작하는 70세지만 이러고 이제 그 엄마도 이제 여기 나오신 어머니도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으니까 이제 딸이나 이렇게 구박을 안 하겠죠. 미혼인 딸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가족에 다 모여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구글 이런 거 보면은 항공사진 이런 거 볼 수 있다고 그렇죠. 딸이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이런 게 된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는 어머니 몰랐으니까 그런 거 되니? 그러면 아빠 만약에 그걸 볼 수 있다면은 인터넷 주소 치면 되니까요. 뭐 어디를 보고 싶으세요? 했더니 옛날 살던 고향 집을 주소를 치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게 뭐 과일 들고 오셔서 엄마는 그럼 어딜 보고 싶어? 했더니 엄마는 난 피라미드. 이집트 주소 치면 되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성격이 이렇게 다르구나. 같이 살아도 그렇죠. 이렇게 느끼는 거죠. 맞아. 그거 자꾸 근데 직접 해봐야 돼요. 네. 애들 시키니까 습관돼요. 저도 계속 컴퓨터 잘 다루시잖아요. 쓰는 거 외에 좀 이제 복잡한 시장 메뉴를 정리해서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뭐 그런 거는 그전에는 이렇게 끙끙거리고 찾아서 했는데 요즘은 애들한테 야, 아빠 저 PC 이거 이렇게 정리 좀 해놓고 뭐 좀 해놔.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요. 네. 그리고 뭐 왜 이렇게 돈 내고 다운받는 거 그런 거 있으면 뭐 좀 찾아서 다운 좀 받아서 테레비에다가 꽂아놔라. 네. 아빠 영화 이거 찾아서 테레비에다 USB 받아서 꽂아놔. 그 USB만 하나 던져주고 그냥 마는 거예요. 네. 나중에 다 자녀들 결혼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제 혼자 해야죠 그때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딸을 40세가 된 딸을 같이 사는데 엄마 마음이 어떨까? 저 사실 저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결혼 안 했고 이제 부모님 같이 사는데 뭐 잔소리 안 하시지만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책에서 그런 이제 멘트가 나오는데 제목이 엄마의 약한 마음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래서 부부가 아빠랑 엄마랑 이제 딸이 없는 상태에서 뭐 로봇 청소기 이제 뭐 전단지를 막 보고 있다가 이제 정말 획기적인 게 더 나오지 않겠나 뭐 이제 어깨도 주물러 주면서 청소해주고 뭐 이런 이제 서로 막 부부가 얘기하다가 엄마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히토미 결혼 상대도 찾아주고 이런 로봇 청소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그렇게 말하려다가 그만둔 거예요.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속에 아주 조금 있는 지금 이대로 셋이 살고 싶은 마음. 그거예요. 미 있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안 돼. 이렇게 약한 마음 먹으면 그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끝이 나거든요. 과연 진짜 이럴 것인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엄마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들 데리고 그냥 살고 싶을 때 있다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현 상태로. 네. 그냥 이대로 그냥 저 녀석들을 내가 데리고 이렇게 나도 더 안 늙고 쟤네들도 더 나이를 안 먹고 이 상태로 그냥 시간이 그냥 쭉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약한 마음이 아니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아들들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 짜파게티 끓여 먹는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 흐뭇해요. 네. 기분 좋고 그래서 저것들을 그냥 데리고 살까. 걔네들은 같이 산다고 해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당연히 자기네도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겠다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걸 반대를 하고요. 싫어요. 힘들어. 부모하고 사는 거. 네. 되게 힘들어요. 어느 정도 지금 이런 가족처럼 사무라 씨처럼 좀 너무 뭐 간섭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또 생활을 개척하면서 그 가족은 네. 책에 나오는 그 가족은 이상적인 결합이 된 건데 네. 남자가 결혼을 해서
부인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겠죠. 이거는 거의 지뢰밭이라고 네. 봐도 뭐. 네. 그래서 굉장히 며느리도 힘들고 그걸 보고 있는 객관적인 척하고 있는 아들도 되게 네, 힘들고 네. 그 가족 관계가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그렇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글쎄요 제가 뭐 가족지상주의자나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어지간하면 나는 가족들은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족 사진이나 아니면 저쪽에서 이렇게 셋이 걸어오는데 애들하고 아빠나 아니면 엄마랑 이렇게 뭐 걸어오는데 그 얼굴들이 다 닮아 있으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네. 그냥 싸하고 뭔가 네. 저 핏줄이라는 게 뭘까. 똑 닮은 그런 부자나 모녀를 보면 네. 그 정도 개념으로 그냥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게요. 앞으로 이런 가족이 많이 늘어날 텐데 네. 이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보호자였겠지만 이제 딸이 뭐 40살이 된 건 있지만 네. 이 책에서 근데 엄마 아빠를 오히려 걱정한다고 드러내놓고 걱정하진 않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역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딸의 에피소드를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면 이제 뭐 집에 회사에서 돌아오다가 뭐 간식 좀 사가야 되겠다. 그래서 찹쌀떡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드리려다가 집에 가는 길에 요즘에 또 노인들이 그걸 먹다가 목에 걸려서 사고가 위험할 수 나는 있어요. 경우도 있다던데 예, 예.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인터넷으로 막 찾는 거예요. 응급조치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예, 예. 됐어. 그럼 이제 가서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이거 찹쌀떡 드세요. 그랬더니 좀 아까 니네 아빠랑 간식을 먹어서 내일 먹을게. 이랬어요. 딸이 그럼 안 되는데 그럼 내일은 내가 없으니까. 내가 있을 때 주셔야 네, 되는데. 그런데 네. 말은 못 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찹쌀떡. 그 딸이 보호자이면서 결국은 딸이 호스피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서서히 물론 70이면 뭐 대체적으로 건강들 하시지만 80대에 가면 이제 하루를 장담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되게 그때 되면은 무섭다고 그래요. 무섭다. 내가 혼자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거. 무섭겠죠. 예,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돌아가신 그거를 내가 수습을 해야 되는 것도 물론 무섭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은 사람과 한 공간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잖아. 그런 얘기를 나누시나요? 친구분들 만나시면? 와이프랑 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내 부모라도 돌아가시면 겁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무서울 건데 시부모면 어쨌든 오래 같이 살았어도 내 부모는 아니잖아요. 네. 냉정하게. 근데 아무도 없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누군가에 올 때까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나와 있을 수도 없고. 네. 그러면 그 시간이 상당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무작정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119 전화해서 병원 영안실로 갈 것도 아니잖아요. 쉽지 않단 생각을 말이죠. 못 해봤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예. 그게 이제 저도 매뉴얼을 정해놔야 되겠다 싶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86이신데 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서 나한테 전화하고 어디 전화하고 뭐 119를 먼저 빨리 부른다든지. 네, 그렇죠. 예. 저희 지난 시간에 그 죽음이라는 책 예, EBS 예, 다큐프롬 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준비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해놔야지 진짜. 계속 회피한다고 되는 건 아닌 예. 것 같아요. 이제 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인데 마냥 뭐 우리 엄마 건강하셔 뭐 저도 말로는 우리 어머니 100살까지 사실 거야라고 하지만 그렇죠. 정말 모르거든요. 네. 정말. 그래서 그 딸이 좀 잘 좀 앞으로도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은 아버지가 젊어서 체육관에 가고 막 그러지만 양말 살펴보고 이러는데. 양말. 그래서 그 뭐 하나의 또 에피소드를 보면 엄마가 잠깐 뭐 친척집에 다니러 가는데 네. 막 하루 갔다 오는데도 엄청 걱정하면서 이제 떠나잖아요. 뭐 밥은 해놨으니까 이러고 막 이제 얘기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바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마가 만들어 놓은 주먹밥을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히토미가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주먹밥이 엄마의 마지막 맛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갑자기 한 거예요. 혼자 밥을 먹다가. 울컥했겠다. 그래서 숙연해지면서 네. 나 또 왜 이렇게 오버하지? 이러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말로 하기도 좀
그런 불경스럽다 생각해서 안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만화에서는 보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 그거를 생각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도 그런 거잖아요. 네. 회피하는 게 아니고 죽음도 내 삶 안에 들여다 놓고 네. 자꾸 이렇게 접점을 자꾸 가져야지 남의 일이든 아니면 너무 까마득한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제쳐두면 갑자기 닥치면 순서도 없고 예고도 네. 없는데. 네. 다행히 여기 나오는 주인공 히토미는 지금 동기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친한 친구 2명이 아주 친하다기보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예, 2명이서 항상 3명이 모여서 얘기를 그거 하거든요. 좋네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뭐 생일을 같이 축하해 준다든지 책에 보면 또 발렌타인데이 딱 모였는데 뭐 만날 사람 없으니까 셋이 이제 모였는데 각자 자기를 위한 초콜릿을 샀다는 걸 알게 됐다든지 그리고 뭐 이런데 이제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보면 이렇게 친구랑 같이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 나 드디어 그 UV 팔토시라고 해야 되나? 그 긴 장갑을 샀다. 팔뚝까지 오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많이 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히토미가 왠지 그런 물건은 인생을 가볍게 보는 기분이 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역까지 가는 시간도 사실 인생의 일부인데, 내 인생의 일부인데, 지금은 이동 시간을 인생으로 치지 않고 있다. 아, 멋진 말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듣고 있다가 이 긴 장갑이야말로 경계선이 아닐까? 젊은이와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어디 이동 시간도 신경 써서 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뭐 슈퍼에 갈 때도 드라이를 하고 나갔었는데 이제 이동 시간 따위는 긴 장갑이건 뭐건 뭐 요즘에 저희 그 조깅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얼굴 다 뭘로 마스크 쓰고 하시잖아요. 무서워 남이 죽겠어 보던 말던. 네. 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젊은이와의 경계선이라는 거죠. 그 긴 장갑이나 뭐 아니면 UV 뭐 선캡이든. 젊은이는 운동도 별로 안 해요. 네. 밤에 해요, 밤에. 이동 시간도 내 인생인데 그런 거를 그냥 막 하고 다니는 거는 인생을 좀 가볍게 보는 기분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햇빛, 여자와 햇빛. 호수공원을 낮에 가면은, 일산 호수공원을 낮에 가면 지금 현격수 말씀하신 그 정말 흉측한 마스크들, 자외선 마스크에 그 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모자, 챙 넓은, 챙 꺾어지는 모자까지 하고 팔토시를 하고 막 그리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게 이렇게 내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녁에 가면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반바지에 반팔에 이제 밤이니까 정말 운동하는 그 본연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녀요. 네. 보기에는 훨씬 그게 좋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정말 젊음과 나이 든 거의 경계선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나이도 아니고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남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뭐 이런 정도를 그렇게 선크림 되면. 바르고들 뛰시면 안 될까요? 네. 그거 좀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팔뚝에 토시하는 것까지는 뭐 제가 뭐라고 못 하겠는데 그거 정말 그 얼굴에 통째로 뒤집어 쓰고 코만 이렇게 해갖고 네. 아유, 흉해. 그 토시도 조금 안 예뻐요. 아시지만. 안 예쁘죠. 네, 안 예뻐요. 저도 해변가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더운 여름에. 아예 옷으로 사세요. 옷으로. 네. 토시가 아닌 그렇게 요즘 그 발열 레이가 있듯이 또 그 쿨 메신지 뭐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옷도 있지만 또 막 2중 3중으로 더우니까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또 이제 또 40세 이별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를 보면 둘이 친구가 또 히토미가 걸어가면서 이제 너 머리 많이 길었다 했더니 그래 긴 머리도 이제 이별할 차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 머리도 뭐 나이 들었는데 막 치렁치렁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민소매하고는 이별했고 그리고 무르비 스커트하고도 이별했고 이제는 긴 머리랑 이별할 차례다. 그러니까 이제 히토미가 정말 이별 말고는 만남은 아예 없는 건가? 40대 넘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좀 있으면 돋보기와의 만남이 있을 거야. 이렇게. 돋보기라는 굴레를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웃기기도 하지만 정말 이 40대라는 경계가
정말 보통 거리 다니다 보면 예. 정말 나이 있으신데 막 너무 짧은 치마를 입는다거나 뭐 이런 보면은 예, 좀 나이에 맞게 입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솔직히 좀,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별하게 되는 거죠. 여자들은 좀 그런 게 더 아쉽겠어요. 짧은 치마 같은 건. 네. 자기가 다리가 신체 중에서 제일 늦게 늙거든요. 아, 그런가요? 다리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늙는 게 어딜까요? 목일까요? 목? 인간은 목 생식기가 제일 빨리 늙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감정 변화가 제일 심한 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굴, 그리고 다리가 제일 늦게 늙는다 그랬죠? 네. 왜 그럴까요? 심장에서 제일 멀어서 그래요. 심장에서. 감정으로부터 조금 멀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가 늦게 늙어요. 그러면은 좀 이성적인 사람은 덜 늙겠네요. 그죠? 심장이 좀 차갑게 뛰니까. 그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좀 덜 늙죠. 주름도 암만 해도 덜 하고. 네. 오늘부터 조금 냉정하고 냉혹하게 살아야 되겠네요. 아직 잔주름도 없는데 뭘 걱정하고. 전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해서. 잘 웃어서 괜찮아요. 네. 아휴, 참 씁쓸하네요. 뭘 씁쓸해요. 네. 지금 네. 좋은데. 네. 괜찮아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지 뭘. 고민하지 맙시다 우리. 네. 자, 평균 연령 60세. 사와무라 시댁의 이런 하루. 마스다 미리의 만화입니다. 현경 씨가 오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찡한 책을 갖고 오셨어요. 읽고 싶어지시죠? 예. 들으시니까. 예. 만화니까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순서에 또 독특한 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그 40이 넘어서 미혼으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30 중반이 넘었네, 40이네. 이런 말하기 참 그렇죠.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요. 어떠십니까? 어머니께 반찬 투정한 적 없습니까? 아버지께 어깨 좀 주물러 달라고 해놓고는 아차 하신 그런 밤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반성을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과 함께 살라는 말씀을 그런 암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덜 자유로울 수는 있어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모시고 살거든요. 내 부모라도 불편한 점이 없겠습니까만 부모와 함께 살면서 얻는 따사로움에 비하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소 좀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자면 부모를 단순한 동거인으로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밀감이 최대치인 동거인이 되는 거죠. 딸이라면 엄마와 아들이라면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득 울컥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묘하게 닮은 얼굴. 지금이 내가 30년 뒤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예감까지 올라옵니다. 참 이상하죠? 유난히 서로 닮은 가족을 보면 빙그레하게 웃음이 납니다. 그 가족은 남들보다 더 행복할 것 같은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겁니다. 지금은 독립한 상태일지 몰라도 언제든가 오순도순 함께 살던 시절에 있었을 테니까요. 부모님 뵈러 가면 자식들을 밥상에 앉히고 보면 우리 식구 다 모였구나 하는 안도감이 노을처럼 가슴을 몰릴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서로 자주 만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전파일 뿐이라도 항상 가족이고 싶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